임기 내에 체결합니까? 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사적으로 필요성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또 북핵 미사일 상황이 되어서 그것이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하겠다는 말씀을 뭐 제가 그렇게 드릴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러한 이제 인식이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필요하고 인식도 그러면 그게 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직까지는 제가 그 문제에 관해서 예. 무슨 특별히 다른 말씀을 드릴 그런 상황은 아니, 아니라고 장관께서는 얼마 전에는 여건이 성숙돼야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여건은 성숙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여건의 성숙 이런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아온 것입니다. 예, 청와대도 비슷한 이야기했어요. 환경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 청와대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여건과 환경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 어떤 그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어떤 군사적 필요성은 있다고 하셨고요. 예. 국민적 동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국민적 동의. 예, 네. 저건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국민적 많은 사람들이 동의가 지지한다든지 있을 때 뭐 이런 하신다, 것들이 이런 뜻이죠.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국민적 동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군사정보협정 이야기가 나왔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완전히 동감이라고 그랬어요. 동감이라고 그랬는데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협정 당사자가 외교부입니까? 국방부입니까? 실제적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의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국방부고요. 국방부가 주도할 문제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것이 그 협정으로서 이렇게 체결하는 절차나 이런 면에서는 외교부도 관여가 되는 입장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와 외교부 간에 지금 계속해서 사전 실무 접촉이 있고 협의가 진전된 게 있습니까? 외교부와 그 문제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외교부 장관이 협정 문안도 아직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건 아닙니까? 외교부 장관이 그렇게 말씀한 것은 아마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12년에 그 협정 문안이 다 서명 일보 직전에서 유보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협정 문안은 특별히 더 무슨 검토를 그걸 기초로 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국방부 입장에서 다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김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것은 한 나라와 한 나라 사이에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 또 정보를 보호하는 데 대한 약속, 또 그러한 것을 관리해 나가는 절차,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아주 기본 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특별히 복잡하거나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되면 일본은 다시 또 상호 군수지원협정도 요청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든 간에 저희들이 필요해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만 해도 우리나라가 89년도에 먼저 요청을 한 적이 지금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예. 과거 이야기는 하실 필요 없고요. 예. 제 질문에만 답해 보십시오. 상호 군수지원협정도 요구하겠죠? 일본이 협의하자고 할 수도 있겠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도 예. 이것도 응합니까? 이것도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됐든 상호 군수지원협정이 됐든 우리의 필요가 있으면 하는 것이고 필요가 예. 없으면 안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일본 자유대의 한반도 진출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글쎄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김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자유대의 한반도 진출을 전제하는 협정은 아니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아니 일본과 미국 간에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본의 역대 수상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유대 한반도 진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별개의 분명하게 문제입니다. 그것만 하시죠. 예. 일본과 어떤 협정을 하더라도 자유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여지는 절대 막겠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그렇게 우리의 이해하면 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우리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 반드시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예. 북한이 핵을 가지고서 저렇게 불장난을 하는 것은 동북아 한반도 평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리고 북한 스스로에게도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일각에서 우리도 핵무장하자, 뭐 전술핵 배치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물론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는데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런 주장은 정말 무책임하고 위험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NPT에 가입한 게 75년입니다. 40년 지났어요. 예? 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한 것이 20년이 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약속이잖아요. 진보 보수 정권을 뛰어넘는 국제사회에 대한 일관된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반도 비핵화. 예, 예. 근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뒤집으면 이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어긴 것이고,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믿을 수 없는 나라로 전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국제사회에서 신뢰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NPT를 탈퇴하고 핵개발, 핵실험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현재 북한이 받고 있는 것과 똑같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중국, 러시아는 물론이고 미국이나 EU 입장에서도 대한민국 당연히 제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역 제재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무역 의존도가 90%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식량이며 석유며 가스며 이런 것들이 봉쇄되면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요, 독자적인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연 여기까지 생각하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정말 대단히 무책임하고 위험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핵무장을 하지 않더라도 말로서 핵무장론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국익에 엄청나게 손실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일본은 핵 재처리 합니까 안 합니까? 핵연료 재처리 하죠. 우라늄 예. 농축하죠. 예. 우리 할 수 뭐 있습니까? 제한된 없습니까?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우리 있습니다. 재처리 우라늄 농축 합니까 못 합니까? 우리도 현재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잖아요. 미국의 반대 때문에. 왜 미국이 일본에는 재처리를 허용하면서 우리에게 재처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 이유 뭔지 아세요? 예, 저는 박정희 정권 때, 박정희 정권 때 무슨 독자적으로 무슨 뭐 독자 국방, 자주 국방 한다고 해가지고 핵무기 개발하려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지금도 우리가 의심받고, 그래서 재처리도 못하고 있는데 재처리 연구조차도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알면서, 뻔히 알면서 우리가 독자적인 핵무장론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국익에 손상을 주는 것입니까? 말로만 했는데도 그래서 이것은 말도 꺼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번에 일본의 핵전쟁 연구보고, 국방부가 영역한 그 보고서가 공개됐죠. 알고 계세요? 예, 뭐 제가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예. 여기서는 일본이 10년 안에 핵무장 할 거다. 그리고 중일 핵전쟁, 북일 핵전쟁 시나리오까지 언급을 하고 있어요. 만약 일본이 자위권적 차원에서 핵무장을 주장할 때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정부 입장이 뭐예요? 뭐 제가 그 가정을 전제로 해서 정부의 입장을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일본이 핵무장을 주장을 했는데 국방장관으로서 말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단호히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호히 반대.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일본의 핵무장론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못 하세요? 제가 의원님 말씀의 앞부분을
달리 이해해서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는 뭐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가 비핵화, 비확산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핵확산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학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 의원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장관, 합참의장 그리고 각군 총장님들께서는 답변 때 하나같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완벽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연일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 대한민국 국방은 핵심 2%가 부족한 것이 오늘날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2%가 부족한지 국방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해구산을 비롯한 핵심 전력을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물샐 틈 없는 찰떡 공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미 간 공조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북한 도발 시 한국에 대한 확고한 전쟁 의지를 확인하고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차원에서 전략 무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B-1B 랜서 장거리 전략 폭격기 B-52, 스텔스 폭격기 B-2를 비롯 핵 항공모함 등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국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서는 정작 미군 전략 무기의 한반도 전개는 2010년 11월에 발생한 연평도 포격 도발 시 한반도에 전개한 미 핵 항공모함이 유일합니다. 그 나머지는 다 3차, 4차, 5차 핵실험지에 북한에서 이러한 전력을 보냈었습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2014년 목함지뢰, 2015년 연천 폭격 등 우리 군과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파괴되는 순간 미국의 전략 무기들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국민이 실질적인 북한의 도발 앞에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 한미공조는 피부에 와 닿지를 않았습니다. 지난해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 목함지대 도발로 우리 군 하사 2명이 크게 다쳤을 때 장관께서 3차례나 전략무기 전개를 요청했지만 끝내 미국의 전략무기 투입은 없었습니다. 국방부가 밝힌 올해 한반도로 전개한 6번의 미국 전략무기 현황도 보면은 즉시 출동한 것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한국에 도착이 됐고, 또 지난번 B-1B 출격 경우에는 강풍을 이유로 또 하루 늦게 도착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국민이 실질적인 위협과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는 미국의 전략무기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국이 위협적으로 느끼는 핵실험 때는 즉각적인 전략무기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현실에서 우리 국방부와 합참이 올 들어 6번이나 한반도 전개 실적이 있었다면서 한미공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홍보를 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집에 2가족이 사는데 소화기가 하나라 아무 때나 필요할 때 소화기를 빌려주기로 해놓고 불이 난 정도를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소화기 빌려주는 사람이 요 정도 불은 네가 끌 수 있으니까 꺼라.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합참에서 양국 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다 좀 확실한 한미공조가 이루어져야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믿고 우리가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에 미국의 핵우산을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핵무기를 갖지 않은 그런 의견이 당연히 논리적으로 우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한반도에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전략무기가 전개되고 전개 안 되고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무기가 전개될 필요성이 있는 핵 또는 미사일의 그런 전략적 도발에는 이것이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무슨 DMZ에서의 총격전이라든지 목함지뢰라든지 또 서해 NLL 상에서의 피하 교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굳이 전략무기를 전개할 필요성을 안 느끼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대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거한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 또 그를 뒷받침하는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국민들이 걱정이 없게끔 확실한 한미 공조에 더욱더 매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방위사업청 얘기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방위사업은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블루오션이니까요. 그러나 방산 비리는 근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방위사업청이 개청한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만은 현실은 근절해야 될 방산 비리는 못 없애고 방위산업은 이게 오히려 저해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잡으라는 빈대는 못 잡고 초간상간만 태우고 있는 그런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방산 수출액이요, 2011년서부터 2014년까지 상승세를 타다가 작년에는 35억 4천만 달러로 한풀 꺾였고 방산 수출액도 최근 3년 동안 정체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이런가 좀 내용을 좀 알아봤더니요,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아니, 방위사업청이 직원이 1600명인데 대략 16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자, 보세요. 방사청 산하에 방위산업 감독관 4개과를 설치하면서 현지 검찰의 부장검사를 포함 검찰청과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관련 파견 근무자 70명 감사 조직,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다른 감사관실 3개과 50명 배치, 감사원의 방위산업 비리 특별조사단, 서울중앙지검의 방위산업 전담수사부, 총 200명의 인력이 방위산업체를 이잡듯이 뒤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기무사를 포함하면 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명만 가지고서도 이게 뭐 북한의 5호 담당제식으로다가 8호 담당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방위사업과 관련돼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또 방위사업이 제대로 다 커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척결해야 될 방산 비리는 끊이지 않고 오히려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위산업만 잡고 있는 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자료가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 때문에 생략을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미래의 전장 환경은 정말 그 지휘, 통제, 통신, 정보, 감시, 정찰을 비롯한 정밀 유도 무기가 통합된 이 통합 전장 환경으로 변화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전차 만드는 일에 매몰되어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중요한 방위산업 분야를 육성하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1600명인데 200명을 감시인력으로 두고 더군다나가 기무사를 포함하면은 이건 방위산업청이나 방위사업체에 근무하는 분들을 도둑으로 보고서 이거 감시하는 거지, 이런 속에서 어떻게 제대로다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차제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방위사업청을 해체하고 국방부 제2차관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블루오션으로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그리고 방산 비리를 근절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군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그 방사청의 여러 가지 이 감사 또 검찰 또 수사 인력들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방위사업 비리 척결 과정에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죄송하지만 시간 때문에 예. 조금 있다가 같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예. 지금 북한이 세계 3위의 생화학 무기 생산 능력을 갖추어서 정말 우리에게 대단히 위협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화생방전 대비태세를 살펴봤더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K캠2라는 화학작용제 탐지 장비를 2003년도에 도입해서 군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는 영국제 핵심 부품을 영국제를 썼고 2005년도에 국산화해가지고 2006년부터 전력화했는데 지금 2006년도에 10년이 지나도록 한 번 점검도 안 하고 제대로다가 가동되는 게 하나가 없어요. 오늘 연합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정말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새로 개발하려고 그 새로이 신형 화학 작용제 탐지 장비 개발을 추진을 했는데
이것도 다 지금 불합격을 맞고 그나마 한 군데에 주는 회사가 손들고 나가가지고 지금 사업이 무산이 되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군 전체가 북한의 화생방 공격에 무방비로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장관님 이 사업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 그거와 연관져서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방위사업 활성화, 또 그를 위한 방사청의 어떤 조직 개편,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고 오랫동안 연구해왔고 대안들이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저희는 현재는 그렇게 어떤 근본적인 손을 댈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방위사업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서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치를 포함해서 4개 분야 약 44개 과제를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